안녕하세요. 어도비 포토샵 CC 2018 기초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로운 파일의 생성과 그 다음에 포토샵 작업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시게 되면 New 파일의 New 도큐멘트에서 새로운 파일 생성 윈도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설정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모바일 폰의 종류에 따른 파일 생성 시에 픽셀의 설정이라든지 웹 파일을 생성할 때 도큐멘트 픽셀의 설정이라든지 인쇄와 프린트 시에 픽셀의 설정,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뉴 도큐멘트 창에 보시면 이렇게 생성하고자 하는 종류가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가지 포토라든지 뭐 프린트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웹, 그 다음에 필름이나 비디오로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 가로 세로 설정을 해주게 되고 여기 보면 해상도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값들이 여기 비춰지게 됩니다. 컬러도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포토샵의 작업창과 도구라든지 패널, 컨트롤 창, 메뉴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기본 세팅된 화면 구성이 쭉 나와요. 뭐 3D 작업, 그래픽, 그 다음에 모션 그래픽은 이제 움직이는 영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레이아웃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설정을 했을 경우 현재 작업 환경을 뉴 워크스페이스에서 저장을 해서 언제든지 불러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지울 수도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들어가셔서 열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Recent, Saved, 포토, 프린트, 아트, 일러스트레이트 쭉 나오죠. 내가 이 포토샵에서 작업한 걸 어디로 가져갈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Recent는 가장 최근에 열었던 파일 형식을 그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포토는 사진 작업에 관련된 그런 사이즈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화하러 가면 뭐 468, 57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즈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프린트는 A4 레터 사이즈 쭉 나오죠. 타블로이드판 사이즈고,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웹은 인터넷에 올리는 화면용이고요. 모바일도 있네요. 그렇죠? 아이폰 6 플러스 프로, 레티나 뭐 나오고요. 쭉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폰 관련된 거는 여기에 그냥 바로 뜨는데 갤럭시라든지 그다음에 LG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안드로이드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사이즈를 아셔야 됩니다. 픽셀 사이즈를 아셔야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갤럭시 S6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갤럭시 S6는 핸드폰 이렇게 있으면 요 화면 있죠. 화면이 가로로 몇 픽셀, 세로로 몇 픽셀, 요 숫자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대로 입력을 하면 포토샵에서 작업한 것을 핸드폰으로 옮겨서 배경화면으로
작업해서 만들어서 다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만이 원하는 그런 배경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픽셀이고 여기가 2000픽셀이에요. 뭐 이렇다고 칩시다. 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로가 1000픽셀, 세로가 2000픽셀이에요. 그럼 뭐예요? 1:2 사이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1200픽셀에 2000픽셀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비율대로 줄이더라도 이게 안 나오겠죠. 그렇죠? 뭐 사진이 이게 좀 더 커야 되겠네. 요게 사진이 4000픽셀에 뭐 2400픽셀이다. 이렇게 칩시다. 2배 정도 큰 걸로. 이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축소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4000을 2000으로 줄이면, 비율대로 줄이면 여기가 1200이 나오고요. 여기가 200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어때? 200이 오버가 되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작업한 그림을 여기다 얹게 되면 이만큼 넘쳐버리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여러분이 잘라내든지 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율이 맞아야 된다. 딱 채우려면. 자, 요것들이 전부 이제 핸드폰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필름 앤드 비디오는 프리미어라든지 에펙, 베가스 이런 데다가 보내서 영상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쓰여요. 여러분들 모션 그래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들도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막 여러가지 현란하게 나오는 것들도 전부 이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얹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거의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포토샵도 제대로 쓰시려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일단 하고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눌러볼까요? 웹 눌러볼게요. 웹을 누르고 보시면 여기에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사이즈가 1366에 768이죠. 해상도는 72. 저번 시간에 제가 화면 해상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72.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72라고 나오죠? 72. 기본이니까.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모바일은 해상도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해상도가 요런 데는 72지만 해상도가 막 100대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72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더 높아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이즈로 저장하던 72짜리는 무조건 축소해서 넣어주는 거니까 이 웹이나 모바일은 해상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 웹과 모바일은 이런 해상도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 어디서 신경 써야 된다? 여기. 요 세 군데에서는 신경 써야 된다. 이것도 화면으로 보는 거죠. 모니터로 보이거나 TV 화면으로 보거나 영상이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해상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는 쓸 필요 없어요. 포토, 프린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프린트 되거나 인쇄되는 데만 해상도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작업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보통 거의 웹으로 놓고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1366, 768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픽셀
그렇죠. 픽셀이 기본이다. 화면이니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가로로 긴 거니까 가로로 길게 나오죠. 세로를 찍으면 얘가 더 길어지겠죠. 아트보드 뭐 요거 다시 보고요. 자, 해상도 72 이건 무조건 맞춰놔야죠. 그 다음 RGB 컬러 8비트라고 나옵니다. 컬러 모드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RGB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뭘 얘기하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나중에 컬러 할 때 가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네요. 그죠? 이거는 뭐 나중에 수업할 때 진행하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냥 이걸로 잡아볼까요? 오케이. 크리에이트 만듭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트보드라고 해서 이 아트보드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여기 아트보드라는 글씨가 없어지죠? 요것도 아트보드를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 아트보드도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인쇄 같은 것들 할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포토샵 화면이 되겠죠? 포토샵에서 이 윗부분 여기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메뉴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뭐예요? 툴 그쵸? 여기는 도큐먼트라고 부릅니다. 도큐먼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또 패널들을 꺼내게 돼요. 그건 이제 옆에 또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패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제목들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컨트롤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컨트롤 뭐 창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입니다. 이 툴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위에 컨트롤 패널에서 옵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각각의 툴들이 뭐냐에 따라 이 위쪽에서 세부적인 조정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찍으면 바뀌죠? 여기도 바뀌고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툴 팔레트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 워크스페이스라고 나오죠. 여기는 이제 3D 작업이라든지 웹, 그 다음에 모션 그래픽 아까 영상 쪽이죠. 그 다음에 무슨 칠하는 거라든지 사진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렇게 옆에 기본 패널이 뜨게 됩니다. 많이 쓰이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 결과물을 어디다 내보내는지 그런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쪽에 나오게 되니까 그거 그대로 그냥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이런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뉴 워크스페이스 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 설정한 거 있죠? 요것들을 세이브 해주면 여기에
내가 저장한 게 다시 또 나와요. 하나 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죠. 그거는 우리가 아직 진도를 나가지를 않아서 뭐 패널의 의미도 잘 모르고 툴 의미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의미를 아신 다음에 여기서 저장하는 방법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하나 열었어요. 포토샵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들하고 틀리게 내가 사진이나 그림에 뭔가 변화나 효과를 가함으로써 그림이 또는 사진이 다르게 보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무슨 효과를 줄지, 어느 부분에 사진을 자를지를 포토샵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여기 있는 선택 툴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 툴들을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 간단한 설명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없앨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점선이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이 구역이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요 탑을 움직이겠다. 그러면 클릭 드래그를 하셔서 이 탑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하지만 이미 선택된 거를 뭐 바꾸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좀 잘 하셔야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툴. 이동 툴입니다. 무브 툴이에요. 선택과 무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한 구역을 들고 움직였죠.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는 뭐가 나옵니까? 아까 여기에서 배경이 나왔죠? 그렇죠? 배경색.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컨텐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라내면 도화지 색이 나온다. 여기 바닥이 도화지 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포토샵은 언두 기능이 한 번입니다. 에디트 언두. 보시면 계속 디셀렉트, 디셀렉트. 그쵸? 언두, 디셀렉트만 뜨죠? 왜 그러느냐 하면 포토샵은 언두 기능 한 번밖에 안 돼요. 무한 반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제공합니다. 그 대신 이제 윈도우에서 히스토리 같은 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일단 포토샵 언두 기능은 몇 번? 한 번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십자 표시 화살표로 클릭 드래그함으로써 움직이고요. 마우스를 그 뒤 위에 얹으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이게 클릭 드래그함으로써 원래 있던 그림을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데다가 옮겼다고 쳐요. 지금은 계속 움직일 수가 있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림에 바닥을 놔두고 그림만 잘라서 지금 들고 움직인 상태인데 바깥에 점선이 떠 있죠. 이 점선이 있다는 얘기는 드래그해서 가져온 게 아직도 떠 있는 상태, 내가 선택해서 잡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는 계속 움직일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놔도 또 띄어도 원래 있던 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여기는 잘랐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띄어낸 걸 움직일 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확정을 하겠다 하면 여기 있는 선택 툴을 바닥 아무데나 대고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선택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이러면 다시는 움직일 수 없다. 아시겠어요? 선택한 걸 해제하면 기존 그림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이거나 이런 거에 변형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게 선택과 이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정식 용어로 말씀드리면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그때마다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 책 같은 걸 보시더라도 일일이 다 설명이 안 돼 있고 기능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선택 툴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했을 때는 셀렉트죠. 이것을 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선택 툴로 아무데나 한번 클릭 그러면 점선으로 보이던 선택 구역이 없어져 버린다. 확정 상태다. 그러면 그것은 deselect라고 부릅니다. deselect. 셀렉트와 deselect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동 툴, 이것은 move 툴이 되겠습니다. move 툴. 이 세 가지가 이 포토샵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셀렉트는요, 선택했다가 바닥에다 아무데나 대고 클릭하면 해제가 돼버려요. 드래그 손 떼었다가 클릭, 그렇죠? 근데 마우스도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단축키를 쓴다. 선택, 해제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꼭 기억하세요. 외워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컨트롤 D, 이것은 뭐다? deselect, 그렇죠? 선택, 해제, 선택 해제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D. 그거는 그 기능은 셀렉트에 가면 deselect라고 있어요. 그렇죠? 요게 컨트롤 D라고 나오네요. 요게 선택 해제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물론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익혀봤습니다. 감사합니다.